부모님이 자꾸 깜빡하시는데 치매 검사는 절대 안 하시겠다고 화를 내신 적 있으시죠? 치매가 걱정은 되지만 설마 내가 하며 그냥 무시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어르신들께 알약 한 알은 본인이 치매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잖아요. 안경을 쓴다고 눈이 다시 젊을 때처럼 좋아지진 않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보호해주고 지금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죠. 치매약도 뇌가 쓰는 안경이랑 똑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어르신들의 자존심은 지켜드리면서 뇌 건강은 확실히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붙이는 치매약입니다. 치매약이 패치로도 나온다는 사실 모르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 패치가 왜 좋은지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존심을 지켜드립니다. 알약은 매일 나 환자야라고 광고하는 것 같지만 패치는 등에 살짝 붙이면 아무도 모릅니다. 치매약이 아니라 건강 패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심리적 문턱을 낮춰줍니다. 둘째, 속이 정말 편합니다. 치매약의 가장 큰 부작용이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문제입니다. 패치는 약 성분이 위를 거치지 않고 피부로 바로 흡수돼서 어르신들이 훨씬 편안해하십니다. 셋째, 24시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약을 먹으면 혈중 농도가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 패치는 하루 종일 일정한 양을 넣어주니까 뇌가 더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 파스처럼 붙이기만 하면 되므로 약 먹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보호자 또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관리가 쉽습니다. 현재 치매약은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도와 인지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소화불량, 울렁거림, 어지러움, 식욕 저하, 구토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패치는 위장을 거치지 않고 피부로 바로 흡수되어 소화기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 알약이 불편하시면 특별한 의학적 금기 사유가 없는 경우 많은 선생님들께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흔쾌히 바꿔주실 겁니다. 치매약은 한번 복용을 시작하면 전문의의 권고 없이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1. 치매약을 먹는 동안에는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지 않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유지됩니다. 하지만 약을 끊으면 그동안 약으로 억눌러왔던 증상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다시 복용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약을 중단해서 인지 기능이 뚝 떨어진 후에 다시 약을 먹기 시작한다고 해도 중단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떨어진 시점에서부터 다시 유지가 시작될 뿐입니다. 즉, 지킬 수 있었던 건강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3. 약을 끊으면 기억력뿐만 아니라 대소변 가리기, 식사하기, 옷 입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이 빠르게 감퇴합니다. 이는 어르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가장 큰 타격이 되며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도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이 화를 내시는 건 병 때문만이 아닙니다. 알약 하나를 삼키는 순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패치는 어디에 붙이느냐가 약효의 80%를 결정하며 간에 무리를 주지 않아 장기간 사용에 적합합니다. 뇌의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기 위해선 중단 없이 꾸준히 붙여야 합니다. 자, 그럼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등 상부, 어깨, 가슴 위쪽처럼 굴곡이 적은 곳이 좋습니다. 이런 곳은 절대 금지입니다. 1. 상처난 곳은 약이 한꺼번에 흡수되어 위험합니다. 2. 털이 많은 곳은 약이 피부에 안 닿으면 효과가 0입니다. 3. 허리띠 라인은 옷에 쓸려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방법은 시계 방향 법칙입니다. 한 곳에 계속 붙이면 피부가 상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자리를 옮겨주세요. 어제 오른쪽에 붙였다면 오늘은 왼쪽. 한 자리는 최소 2주간 쉬게 해줘야 합니다. 패치형은 편리하지만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1. 앞서 얘기한 위치 순환과 한 번 붙였던 자리를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다시 붙이는 것입니다. 2. 새 패치를 붙이기 전에 반드시 이전에 붙였던 패치를 떼어내야 합니다. 2개가 동시에 붙어 있으면 약물이 과다 흡수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패치를 붙인 채로 전기장판이나 찜질기, 뜨거운 사우나를 이용하면 약물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흡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4. 털이 없는 깨끗하고 건조한 피부에 붙인 뒤 가장자리가 잘 붙도록 손바닥으로 30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목욕할 때 어떡하냐고요? 패치는 기본적으로 방수 기능이 있어 가벼운 샤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우나처럼 뜨거운 곳에 오래 있거나 떼수건으로 패치 주변을 세게 밀면 약물 흡수량이 변하거나 떨어질 수 있으니 목욕 후에 새 패치를 붙이는 스케줄로 잡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패치는 초기 치매부터 가능합니다. 오히려 초기일수록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길입니다. 패치형 약물은 경증부터 중등도 치매 환자 모두에게 처방될 수 있습니다.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어 초기 증상인 방금 한 일, 잊어버리기 같은 현상을 늦춰줍니다. 초기에 약을 잘 쓰면 혼자서 장을 보거나 산책을 하는 등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초기일수록 패치형이 유리한 점은 약에 대한 거부감 완화입니다. 내가 치매? 라는 충격 때문에 치매약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패치형은 알약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수월합니다. 초기에는 본인이 약 먹는 것을 깜빡하기 쉬운데 보호자가 등에 붙여주면 약을 걸러서 효과가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매 확진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상태라면 보통은 이런 전문 치매 약보다는 뇌 영양제나 인지 재활 훈련을 먼저 권유받기도 합니다.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단순 노화인지 초기 질환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므로 가까운 신경과나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간단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치매 검사는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뇌 정밀 검진 과정입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가까운 보건소나 동네 신경과에서 현재 시간, 장소 파악, 기억력, 주의력 등을 확인하는 선별 검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방금 부른 세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같은 문답식 검사입니다. 치매가 아니신 분들은 이게 검사냐? 하시며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우리 뇌의 기초 체력이 어떤지 확인하는 아주 가벼운 테스트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2단계는 정밀인지 기능 검사입니다. 대상은 선별 검사에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경우입니다. 임상심리 전문가와 1대1로 앉아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합니다. 기억력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계산 능력 등을 아주 세밀하게 체크합니다. 2단계에서 전문의 선생님이 보호자와 면담도 진행합니다. 어르신이 집에서 어떤 행동 변화를 보이셨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단계는 원인 파악을 위해 혈액 검사, 뇌 MRI 또는 CT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유는 이게 정말 알츠하이머인지 아니면 뇌혈관 문제인지 혹은 치료가 가능한 비타민 결핍, 갑상선 문제 같은 다른 질환 때문인지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치매로 결과가 나와야 앞에서 말씀드린 치매약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확진을 받아야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검사해서 정상이라고 끝이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확진을 받은 후 처방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미리 예방약처럼 먹으면 안 되냐고 묻는 분들 많으십니다. 치매약은 맞춤 열쇠와 같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우울증인지 영양결핍인지 진짜 치매인지 알아야 합니다. 원인이 다른데 치매약부터 쓰면 진짜 병을 고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아닌 사람이 복용할 경우 약의 이득보다 구역질이나 어지러움, 설사 같은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치매 진단 기준에 부합할 때만 약값의 보험 혜택을 줍니다. 치매 확진 전에는 약값이 매우 비싸질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치매 확진 전에는 뇌 영양제라 불리는 뇌대사 개선제를 먼저 처방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성분에 따라 다릅니다. 처방 전이 꼭 필요한 전문 의약품 즉 콜린 알포세레이트, 니세르골린, 아세틸 카르니틴 등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뇌에 직접 작용하는 만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은행잎 추출물 성분의 일부 제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 개선제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3. 약은 아니지만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스파티딜세린, 오메가-3 등은 마트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전합니다. 일반 약국에서 은행잎 추출물 등을 사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콜린 알포세레이트 같은 전문 의약품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우리 모두는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내 맘같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매 약은 부모님의 기억을 뺏는 약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약 먹어 라는 명령 대신 고생한 뇌에 영양 패치 하나 붙여드릴게요라고 말하며 등을 토닥여주세요. 그 따뜻한 손길이 세상 그 어떤 약보다 강한 치유력을 가집니다. 약은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지키고 싶은 건 부모님이든 남편이나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주변인이든 웃으며 대화하는 오늘입니다. 패치형 치료제, 지금 바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보세요. 우리 모두의 맑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알려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